메트로닉 코리아의 김동욱 상무께서 이제는 의료기기입니다.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개방형 혁신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메트로닉 코리아의 김동우입니다. 오늘 발표 토픽은요,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개방형 혁신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괄적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전체 랜드스케이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왜 개방형 혁신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주제와 같은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개방 혁신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짧게 국내 의료기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해외 진출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전 세계 의료기 시장은 대부분 선진국 위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약 173빌리언 달러, 현재 190조 규모겠죠.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독일, 중국이 세계 상위 시장 모두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중국이 연평균 9% 이상 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기준으로는 세계 2위 시장을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통적인 의료기 시장 강국들입니다. 아시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등 모두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도 세계 10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한국 시장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대형 시장들은 전부 해외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국가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 성장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전히 미국이나 서유럽, 중국 진출이 되게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지도로 바꿔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권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너무나 익숙한 미국 위주의 북미 시장이고요. 가장 이제 중요하고 혁신이 많이 생기고 있고 최대 규모인 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다소 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최대 시장이 몰려 있는 유럽 시장이 되겠습니다. EU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만 최근에는 허가 제도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MDR로 강화되면서 다소 국내 기업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몰려 있는 아시아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인도 쪽도 많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많이 세계 10위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지역적인 논의가 아니고요. 치료 분야별 혹은 진단 분야별 제가 이제 의료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2017년부터 7년간의 성장률을 표시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요. 전 분야의 평균 성장률은 5.6%입니다. 결국 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더 규모가 커질 것이고요. 이 이하라면 아마 점유율이 줄지 않을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체외 진단 분야가 아시는 것처럼 2024년에도 보시면은 세계 최대 의료기 분야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성장률도 6% 이상 가장 유망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숙하신 카디올로지 분야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면서 빠른 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은 좀 더 익숙한 전통 시장이 되겠습니다. 진단 영상 분야 혹은 정형외과 쪽들은 아무래도 이제 규모는 크지만 약간 성장률은 저하됐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어서는 서저리 분야가 있고 내시경 분야 다 모두 중요한 분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진출 분야 정하지 않으신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향후에 길게 보시면은 좀 더 규모도 크고 빨리 크는 시장을 포커스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고요. 어떤 전문가 집단이 같이 모아본 자료입니다. 이제 향후에 의생명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10대 혁신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정리해본 토픽인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고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붉게 체크하 표시한 분도 있는데 10대 분야 중에 무려 5개가 의료기기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정리한 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단에 서지컬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웨어러블, 포터블한 그런 진단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너무 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ech Enabled Care Delivery, 여러 가지 그런 이제 IT 관련 소프트웨어 쪽 접근이 되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하나 단순한 제조업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꼭 외부와 제휴가 필요한 문제 되겠습니다. 어떤 단순한 단일 업체가 이 역량을 모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그런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국내 기준 말씀을 드리면은 고르게 국내 업체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서지컬 분야 상당히 강점이 있고요. 로봇은 지금 저희가 후발주로 나가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디지털 분야 쪽에서도 지금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모아온 자료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관련된 접근법 중에서 그 메디트로닉에서 그 인공지능 분야를 보면서 아무래도 단독으로 제품 만들기 힘들겠다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외부 제휴를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트로닉의 당뇨 사업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CGM을 쓰면서 혹시 그 사용자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 경험을 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인공지능 의료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인 IBM 왓슨과의 제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덕분에 메트로닉의 CGM을 쓰는 사용자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음식 섭취라든지 혹은 뭐 운동 혹은 행동 관련해서 어떻게 본인들의 당 수치가 바뀌는지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혁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역시 이제 혁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물론 오늘 포커스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다만 과연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닌 자체 연구 개발만 할 때 얼마만의 비용이 들까라는 걸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지금 모아온 자료는 글로벌 10대 거의 10대 의료기기 기업의 연간 연구 개발비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물론 매출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메트로닉이 2017년 기준 연간 2.2빌리언 달러, 2.5조 정도 되겠네요. 가장 많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 분야 강자인 필립스가 한 1.9조 원 정도를 자체 연구 개발로 쓰고 있고, 이어서 에봇, 존슨앤존슨, 시멘스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뭐 최소 1조 원 정도 내부의 그 이상을 지출하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1조 원이라고 하면은 국내 제약사의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결국은 국내에서도 좀 더 많이 좀 분발을 해줘야지 이런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넘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픈 이노베이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장표입니다. 어떤 분야가 있냐면은 자체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일 때가 많죠. 근데 이런 노력을 하면서 보통 많이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예산 분야의 제약이 있겠죠. 두 번째는 연구개발 과정에 난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량 분야의 제한도 있고, 이러한 제약이 있을 때 이제 외부 기회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외부 기회들은 뭐 쉽게 열거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도 있고요. 또 산재된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외부에 있는데 결국은 이제 왼쪽에서 경험하신 내부의 어려움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외부의 기회 간의 접점이 바로 개방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이제 본인들의 한계점을 외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스마트한 그런 접근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사진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오픈 이노베이션 되게 좋아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1950년대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창고에서 전기 기술자가 수료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왜 나왔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훗날 현재 세계 최대 의료기기 기업인 메트로닉의 창업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의미 있는 사례인데요. 그 외부 기술자, 연구자와 그리고 의사와의 협력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1950년대 당시에 당대 최고의 심장 전문이라고 하는 닥터 릴리하이가 이제 미네소타 병원에 근무를 하셨는데 당시에만 해도 많은 아동들이 페이스메이커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모든 페이스메이커는 외부 전원 의존형이었고요. 그래서 1957년도에 추수감사절 전날 해당 도시에 대규모 정전이 왔을 때 다수의 환자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을 하고 닥터 릴리하이가 당시에 교분이 있던 그 얼바켄에게 가서 의뢰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기술이 좋은 것 같은데 외부 전원 기반의 페이스메이커를 만들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얼바켄이 이에 화답을 4주 만에 당시에 세계 최초의 배터리 구동형 페이스메이커를 만든 것이 메트로닉의 발전의 효시가 됐습니다. 결국은 임상적으로 강점이 있고 모든 니즈를 알고 있는 의사분과 그리고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가와의 접점이 생길 때 진정한 개발 혁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시면 과연 개방 혁신은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슬라이드인데요. 그 의료기기 개발은 보통 7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위치한 것은 특별한 아직 그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특허 단계, 시제품 단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임상, 네 번째부터 많이 유의미해집니다. 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허가, 제품 출시가 이어지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은 실제로 모든 단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2, 3단계에 있는 다소 초기 단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특허라든지 이제 전임상 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외부 기술을 내부로 스카우팅하는 그런 과정이 많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상업화에 근접해진 단계가 되겠죠. 임상이나 허가 쪽 가시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활발한 사례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싱 인, 라이센싱 아웃이 있고요. 실제로 M&A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업화 전략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시면은 실제 제품 출시 이후에도 코 프로모션이나 코 마케팅 같은 실질적인 제휴가 많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앞서 오전에도 많이 들으신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시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정말 선에 의한 기존 개인 네트워크에 의한 그런 협업이 아니고요.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전문 인큐베이터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모델인데 국내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그 에이전시라고 하나 인큐베이터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제휴 단계에서 합리적인 그런 이제 교환 가치를 제공을 하는 거게 되겠죠. 하단에 보시면은 실제 그 개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상업화에 대한 대가로 일부 지분 가치를 받는다던가, 혹은 상단에 정말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초기 연구자들에게 라이센스를 받아들이고 가치를 보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밸류의 교환 가치를 제공을 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공식 순위는 아닙니다만 현재 글로벌리 많이 알려져 있는 약 세계 10위 정도의 10대 정도의 인큐베이터와 엑셀레이터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소재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야는 다섯 번째 있는 더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이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는 캘리포니아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간 12개 이상의 의료기기 업체를 성공적으로 육성을 하고 상업화를 했고, 그 중에 다수는 성공적으로 글로벌 기업에게 M&A가 되었고 지금도 독자 성장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업체가 그 기본적인 업체들의 그 고민들을 많이 해결해 준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제품 개발도 있고요, 시제품 개발, 또 시장 여러 가지 그런 개발 분야, 또 전문 인력의 채용, 그리고 지재권 문제, 허가 전략, 임상 전략 등을 모두 커버하면서 단순히 좋은 기술만 있지만 상업화에 다소 챌린지가 있는 의료기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주목하는 사례는 이 업체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였던 12라는 기업이
2015년도에 메트로닉에게 한 5천억 정도 규모로 매각이 되면서 좋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미국 소재 인큐베이터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이제 국내 업체로 넘어오겠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국내 4천 개 정도 의료기기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다들 유망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좀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상단을 보시면은 이제 다 규모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대형 중견 의료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들은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고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해외 진출 시에 인허가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중견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해외 진출을 완료한 주요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쟁 문제 등을 접하게 되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중견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이제 거의 펀딩을 완료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중견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 역시 해외 진출 시에 허가 문제, 그리고 해외 판로 확보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이제 단계가 되겠죠. 초기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초기 펀딩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초기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는 허가 문제도 있긴 하지만 허가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전임상 쪽에 대해서 기본적인 펀딩이나 전문성 한계가 많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심지어 해외가 아닌 국내까지 가서도 판매망 구축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은 아직 뭐 창업 단계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창업 이전에 정말 연구소 기반의 순수한 연구자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랩들이 있겠죠. 이런 단계로 가시면은 이제 거의 뭐 법이나 전 단계일 것 같고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냐? 과연 우리 기술이 어떤 사업 모델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특허나 CF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 제가 여러 가지 챌린지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좋은 사례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국내에서 이제 메트로닉 본사와 그리고 이제 국내 의료기관의 제휴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이제 그 의료진 창업 기업이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내시경 분야의 지혈제를 개발을 해서 이미 과감하게 상업화를 진행을 했고요. CE 마크까지 확보한 기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줄곧 많은 논문들을 내고 여러 가지 그런 검증을 많이 거치면서 메트로닉하고 제휴를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2020년 7월에 메트로닉하고 글로벌 판매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국내 의료기업체 사례인 것 같고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연구나 제품의 강점이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인허가라든지 혹은 해외 시장 판매에 대한 강점을 글로벌 기업에게 얻어서 상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방혁신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고요. 또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김동 상무님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요 주제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좀 여쭤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메트로닉이나 뭐 존슨앤존슨 이런 데도 물론 이제 그렇고 파이저나 머크 뭐 러시아 이런 데도 이 한 해에 이 맺는 이제 얼라이언스나 이제 뭐 이런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그런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에서 막 많으면 400개 막 네.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에는 굉장히 복잡성의 매니지먼트 복잡성에 굉장히 이제 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얼라이언스 포트폴리오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혹시 메디트로닉에서는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상당히 많은 딜들이 있는 것이 맞고요. 특히 이제 딜들의 이제 그 형태로 보시면은 기술 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 지분 투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판매 협약 그리고 M&A까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그 초기 기업,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일부 기술 인수나 지분 투자는 전체 사업부 레벨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이노베이션 랩이라든지 혹은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내부 펀드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펀드 쪽에서 실제 초기 기업을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관련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업화가 완료된 그런 글로벌 판매 협약이나 M&A 등의 딜에 대해서는 해당 치료제를 담당하는 사업부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판매 모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그건 해당 사업부가 모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워낙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챌린지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라이선스 인 또는 제휴한 하나의 example을 보여주셨는데 그 gastric bleeding에서 예. 이제 엔도스코프로 코아귤런트 파우더를 스프레이 해가지고 지혈을 도모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영입하셨는데 그 기술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라이선스 인을 하셨는지 그 하나 예를 좀 가르쳐 예. 주시면 많은 청중들께서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경로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그 해당 업체 대표님 혹은 창업주가 이제 그 인하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워낙 임상적인 배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계속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쪽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접점이 생겼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좀 강조드릴 부분인데 이렇게 연구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국내에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덕분에 저랑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부 행사 만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조드릴 부분은 글로벌리 접점이 생기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회나 임상 활동이 중요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혁신 관련 행사에 가시는 것도 또 좋은 그런 소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접점이 생긴 다음에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임상 자료 교환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서로 이제 그 신뢰도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딜 스트럭처라든지 판매 계획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일부 한계점이기도 한데 품질 분야에 조금 보완이 필요했는데 그 분야는 저희가 또 과감하게 나서가지고 저희 메트로닉 본사에서 또 참여를 해서 그 품질 향상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서로 많이 도움을 주고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 웹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시는 연구자 여러분, 특히 의료기기를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메트로닉 코리아의 김동우 상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PR이랄까 익스포즈를 많이 해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